아내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도, 병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나도 충분히 살아봤고 경험도 많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당신이 믿어온 그 경험이 사실은 사랑의 불씨를 조용히 꺼뜨리고 있는 진짜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여러분. 저는 민호 원장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는 50대부터 60대, 심지어 70대 분들까지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내가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아내가 저를 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으며 여전히 사랑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혈압, 심장, 혈당 같은 건강검진은 꼬박 챙깁니다. 하지만 정작 부부의 친밀함은 외면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두 사람의 마음은 아무 소리 없이, 예고도 없이 멀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서서히 말라가듯이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잠자리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큰 균열로 이어집니다. 함께 잠을 자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식으며 심하면 이혼이나 외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았던 특별한 지점을 올바르게 자극할 수 있다면 아내는 다시 미소 짓고 설레며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백 번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는데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단순한 잠자리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삶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처방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드는 비밀은 바로 그 지점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방식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아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보, 오늘 밤에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우리의 노년을 더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 곁의 여인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단 4가지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놀라울 만큼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노년기의 부부 생활이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피로는 쉽게 찾아오고 관절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원치 않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그 일은 끝났어. 나이에 안 맞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친밀감은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말없이도 가장 단단하게 이어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부부가 살짝 스치거나 어깨를 기대는 그 순간들은 마치 문을 꼭 닫아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온기가 마음속 외로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로를 만지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하면 몸이 열린다.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도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다시 가까워지면 마음은 금세 따뜻해지고 눈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에도 꾸준히 친밀함을 유지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시원한 샘물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한 기운을 밀어내며 혈압까지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바로 부부가 진심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자인가? 그때 남편의 다정한 눈빛과 사랑이 담긴 손길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아름다움과 존재 가치를 다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시간을 단순히 섹스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의 손길과 호흡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너는 여전히 나의 전부야.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부부의 친밀함을 되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4가지 터치포인트 교과 별표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여성의 욕망을 가장 강하게 깨우는 첫 번째 지점, 바로 클리토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실제 진주는 아니지만 여성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성의 가장 강렬한 쾌감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단 한 번만 자극하더라도 그녀의 몸은 순간적으로 떨리고 호흡이 깊어지며 온몸이 쾌감에 잠기게 됩니다.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며 제가 놀랐던 사실은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세게 눌러 상대를 아프게 하고 당장 멈추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확한 위치를 몰라 아예 그곳을 건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관계의 진짜 의미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빈칸을 채워드리려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마치 섬세한 꽃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서두르거나 강하게 다가가면 금세 다치지만 인내와 따뜻한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감각보다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안정감을 느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호흡, 눈빛,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관계는 대화와 호흡의 교향곡입니다. 눈으로 말하고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욕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나눠보세요. 이대로 괜찮아? 조금 더 천천히 할까? 이런 대화는 서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작은 신호를 정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으면 손을 꼭 잡아줘.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이 쌓이면 배우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신뢰와 안정감이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변화와 리듬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감정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 터치의 방식, 시선의 교류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서로의 리듬이 맞춰질 때, 그 순간이야말로 두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때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자극이 아니라 사랑의 전달입니다. 모든 접촉, 모든 대화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 존중이 담긴 태도로 다가갈 때 배우자의 마음은 신뢰로 열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첫 번째 핵심이 감정의 문을 여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문을 통과해 더 깊은 신뢰와 교감을 형성하는 여정입니다. 이 단계는 인내와 섬세함이 필요한 과정이며 배우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친밀감의 원천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느끼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인 애정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 경험상 관계의 진짜 변화는 감정과 신체의 깊은 신뢰가 함께 열릴 때 일어납니다. 그때 배우자는 안정감 속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드러내고 서로의 존재가 진심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상대의 감정이 열리는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뢰는 강요해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공감할 때 스스로 피어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라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감정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두르기보다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세심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예술입니다. 눈빛, 손길, 말 한마디가 모두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반응이 올까보다 상대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호흡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면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후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상대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세요. 그녀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선과 표정은 무엇보다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교류하세요. 그리고 절대 한 가지 방식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감정과 관계는 리듬과 변화 속에서 깊어집니다. 같은 대화, 같은 제스처만 반복되면 감정의 온도가 서서히 식습니다. 가끔은 작은 변화를 주어 새로움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심포니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조화롭게 이어지며 서로의 마음이 한 호흡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배우자의 몸과 마음은 동시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의 핵심은 바로 신뢰와 감정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제 관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몰입하며 감정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가 좋아, 이런 부드러운 대화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미리 서로만의 작은 신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으면 손을 꼭 잡아줘, 불편하면 고개를 살짝 저어줘. 이런 방식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주고받게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조금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밤 또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압니다. 그분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정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정복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존중하며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깊은 연결과 신뢰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의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깨워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감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표정과 숨결, 그리고 시선의 교류로 완성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 따뜻한 숨결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준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결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공명입니다. 어떤 음악이 북소리로 시작된다면 숨결은 그 사이를 메워주는 섬세한 선율입니다. 그 미묘한 균형이야말로 관계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와인을 음미하듯 천천히 감정을 전달하세요.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리듬입니다. 처음에는 손끝으로 감정을 전했다면 이제는 시선과 표정, 그리고 숨결로 감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감의 완성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단순한 애정이 아닌 깊은 사랑의 조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바로 중심으로 들어가기보다 대화와 분위기로 기대감을 서서히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린다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교감의 강도는 몇 배로 깊어집니다. 또한 따뜻한 말과 배려의 태도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표정 하나, 시선 하나가 상대를 감싸는 온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교류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서로에게 결코 잊히지 않는 감정의 흔적을 남깁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느껴질 때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말,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눈빛의 교감. 이 세 가지는 각각으로도 아름답지만 하나로 어우러질 때 압도적인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형식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혹은 단순히 습관적인 제스처인지 말이죠. 진심이 깃든 말과 시선, 그리고 온기 있는 터치는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과 신뢰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정혼의 교감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신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든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어떤 시도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의 마음이 먼저 열릴 때 비로소 관계도 열린다. 상대가 경계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소통도 진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하고, 듣고, 공감하는 것 추측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다 안다는 태도는 진심 어린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의 상대에게 그대로 통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한 대화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안정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단순한 포옹이 충분하고 또 어떤 날은 깊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접 물어보는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오늘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그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구나. 그때부터 마음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말하기 어렵다면 비언어적인 신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으면 손을 꼭 잡아줘. 조금 불편하면 고개를 살짝 저어줘. 이런 신호는 말보다 더 솔직한 감정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대화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짧은 출근 인사 속에서도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감의 기술이며 모든 관계가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저녁 산책길에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기분은 어때? 내가 뭘 하면 더 행복할까? 이 짧은 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적셔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자신감이 없어 보일까 걱정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존중과 진심 어린 이해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존중하는 남자가 가장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을 어루만지는 것은 순간의 온기를 만들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그 온기를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가벼운 터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진심이 담긴 질문이 세 가지가 만나면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올릴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첫째, 마음을 녹이는 섬세한 접근. 가장 소중한 부분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서두르지 말고 감정을 담아 표현할 것. 둘째, 내면의 교감. 깊이 숨어있는 감정의 결을 천천히 찾아내고 섬세하게 반응하며 신뢰를 쌓을 것. 셋째, 입술과 숨결.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지만 따뜻한 온기와 심장박동이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넷째, 마음의 문. 묻고, 듣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남자의 가장 큰 실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배움의 기회, 느낌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알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길, 진심이 담긴 손길로 안아주길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두 번의 시도로 그녀의 눈빛과 미소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행복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속삭이세요. 오늘 밤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행복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오.